안녕하십니까 승입니다. 중간고사를 대비해서 우리가 좀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인베디드 프로그램은 우리가 인베디드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. 이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센서를 붙이면서 이 센서들을 사용하는 것을 알아보는 과목입니다. 그래서 먼저 1장은 인베디드 개요 아두이노인데 우리가 이제 과정을 보면 제일 앞쪽에 학습 내용이 나옵니다. 아무래도 학습 내용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 학습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학습 목표라던가 이 주요 용어가 나오는데 일단 학습 목표는 학습과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당연히 이게 좀 중요하겠죠. 그 다음에 주요 용어 같은 경우도 이 과정 내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얘기할 거기 때문에 아마 서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겠지만 지금 시험 문제는 우리가 25문제 사제선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중에서 뭐 맞거나 틀리거나 하는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과정 앞에 보면 일단 1장 같은 경우는 이전 과정에 대한 정리가 없지만 지금 보통 다른 과정 같은 경우에 다른 장 같은 경우는 이전 과정에 대한 정리가 있는데 아마 정리가 이전 과정에 대한 내용이니까 아마 정리 부분이 중요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사전 퀴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하겠죠. 사전 퀴즈 두 문제가 일단은 나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일단 1장과 관련해서 제4단행료과 오픈소스 하드웨어가 나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지선다형으로 25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지선다형으로 25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론적인 내용이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1장이 조금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1장에서 문제들이 조금 많이 출제가 됐고요.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제3의 물결 뭐 지금 보면 이렇게 3개로 구성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다고 하면 다음 중 제3의 물결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제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게 왜 나오게 되었으며 1차, 2차, 3차,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.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은 요즘에 좀 중요한 이슈입니다.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얘기들, 사물 인터넷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일단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네트워크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고 일단 스마트 디바이스라든가 스마트 플랫폼, 그 다음에 오픈소스 운동, 오픈소스 하드웨어. 특히 이 오픈소스 하드웨어 중에 라즈베리 파이가 요즘 많이 쓰이고 있고 아두이노가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라즈베리 파이와 아두이노를 비교해서 한 번 정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컴퓨터 하드웨어와 이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인베디드, 이제 인베디드는 무엇이냐, 특정 목적을 위해 수행하기 위해서 개발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결합된 소프트웨어 컴퓨터 시스템이고요. 그 다음에 특정 목적과 뭐 이런 것들, 그 다음에 인베디드 시스템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, 뭐 소형, 적은 전력 소비량, 실시간성 반응이라던가 이런 것들,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일반적인 하드웨어 구성이라던가 뭐 운영체계, 그 다음에 펌웨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,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하고 아두이노 두 개 비교해서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.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는 무엇인가 뭐 당연히 보셔야 되고, 그리고 당연히 저희는 수업 시간에 아두이노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두이노와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나올 것 같죠, 여러분들. 그래서 아두이노 관련된 것들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아두이노의 개발 환경들, 그리고 호스트 타겟 뭐 이런 얘기들, 인베디드 또 저희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인베디드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. 이런 것들 보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, 뭐 우리가 이제 라이브러리 하드웨어, 그 다음에 스케치 코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스케치 코드는 아두이노 아이디로 만들린 소스 코드다. 뭐 이런 것들, 뭐 용어들 같은 것들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개발을 한 번 정도 해보셨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학습평가가 항상 나오게 되는데요. 여러분들 학습평가는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, 그 다음에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뭐 수업, 시험에 들어가시긴다고 하면 정리하기를 반드시 한 번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. 정리하기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, 왜냐하면 이 장에서 뭐 중요한 것들을 다 정리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반드시 보시는 게 좋겠죠. 그래서 1장은 지금 보시면 이 아두이노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2장을 보면 2장은 LED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. 그래서 LED 연결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LED가 무엇인가, 그래서 앞에 보시면 또 지난 시간 돌아보기 나오는데 요거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. 용어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. 용어 한 번 정도 더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사전 퀴즈도 마찬가지로 보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뭐 MCU가 무엇이냐, MCU는 왜 사용을 하느냐,
그래서 CPU보다는 조금 이제 뭐 이런 우리가 이제 하나의 프로세서에 여러 개의 장치들을 모아놓은 거고,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,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SOC라던가 이런 것들.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들 나오는데, 뭐 여러 회사들,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있는데, 뭐 ARM 기반의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는데, 삼성전자에서 엑시노트 시리즈가 나오고 있죠. 그리고 애플은 뭐 A 시리즈,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있는데, 이런 시리즈들과 관련된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는 ARM을 씁니다만, 아두이노는 아트멜의 AVR을 씁니다. 당연히 라즈베리 파이가 아니라 우리가 아두이노 관련된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LED를 위해서 우리가 회로를 구성하는데 왜 브레드보드를 사용하느냐, PCB가 무엇이냐, 용어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, LED라고 부르는데 LED와 관련된 내용들,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항을 왜 쓰는지, 뭐 저항과 관련된 내용들, 그 다음에 저항의 색디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데 색디를 뭐 다 외우시기보다 주로 사용되는 거 우리가 220, 330, 10K, 그 다음에 검깔, 빨주, 노초, 파보, 회흰 이렇게 외우고요. 그리고 읽을 때 보통 흰색과 금색이 앞쪽에 있으면 뒤집어서 읽어야 된다 그랬죠. 그래서 이게 이제 뒤쪽에 나오게 되는데, 뭐 우리가 이제 저항 색디 읽는 문제에서 뭐 이렇게 뒤집게 나오는 것도 나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번 정도 이렇게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색디 문제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더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단위 문제, 그래서 다음 중 뭐 10의 3승이 무엇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,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전기 기초와 관련된 문제, 뭐 그라운드, VCC 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. 그 다음에 회로 연결할 때 우리가 회로 연결하는 것들,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코드들, 특히 아두이노에서 기본 함수들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. 이런 것들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. 표기법과 관련된 문제도 당연히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전반적으로 거의 다 나온다는 얘기 같죠. 그러니까 그래서 학습평가 보시면 뭐 평가 문제 당연히 보셔야 된다 그랬고요. 그 다음에 시간 없으시면 일단 정리하기라도 보시면, 여러분들이 뭐 고득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점수를 얻으려고 하신다고 하면 일단 정리하기는 반드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3장은 아두이노와 세븐 세그먼트 문제인데요. 뭐 세븐 세그먼트 관련해서 회로 구성할 때 이런 것들 나올 거고, 앞에 보시면 지난 시간 돌아보기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주요 용어 정리하시고 사전 퀴즈 당연히 정리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세븐 세그먼트를 위해서 우리가 회로 연결하는데 뭐 FND가 무엇인지, 그 다음에 요 종류들,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요 숫자를 키려면 어떤 거를 켜야 되느냐, 그래서 A, B, C, D, E, F, G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, 뭐 예를 들면 7을 키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떤 게 켜져 있어야 되느냐, 그러면 A, B, C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.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뭐 셋업 함수나 그 다음에 우리가 루프 함수나 뭐 이런 함수들,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직접 회로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 한번 보시고요. 뭐 너무 뭐 이렇게 숫자 뭐 이렇게 77, 뭐 74 시리즈 뭐 이런 것들 전부 다는 안 나올 수 있겠지만, 우리가 여기서 사용했던 칩이 무엇인지 정도는, 번호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학습평가는 당연히 보시고요. 일단 정리하기도 당연히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그 4장을 봐보시면, 4장은 기본적으로 스위치와 관련된 문제인데요. 앞쪽에 마찬가지로 학습 내용 뭐 있고요. 지난 시간 돌아보기 당연히 보셔야 되고, 주요 용어 당연히 보시고, 사전 퀴즈는 반드시 풀어보십시오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위치가 무엇인지 얘기 나와 있는데, 우리가 사용하는 스위치는 일단 텍트 스위치입니다.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풀업 저항과 풀다운 저항을 어디다 쓰느냐, 풀업 저항은 무엇이고 풀다운 저항은 무엇인가, 그 다음에 플로팅 상태가 무엇인가, 뭐 이러한 것들. 그 다음에 뒤를 보시면 뭐 관련된 코드들이 나와 있고요. 뭐 그 다음에 4자리 세븐 세그먼트들 나와 있는데 이런 거 한번 봐보시고, 그리고 뭐 스탑워치 관련된 내용들, 그리고 뒤에 보시면 학습평가하고 정리하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5장은 일단 아두이노와 일단은 페이저 부조입니다. 그래서 아두이노와 페이저 부조인데, 아두이노와 페이저 부조와 관련해서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.
그래서 앞에 지난 시간 돌아보기 당연히 한번 보셔야 되고, 여기도 네 자리 세븐 세그먼트 스톱워치 대응 내용이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스피커가 무엇인가, 그 다음에 피해조 효과, 왜 피해조 앞전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 피해조 효과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죠. 그 다음에 사전 퀴즈 일단은 보시고요. 그 다음에 부조에 보시면 소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소리가 무엇인가, 그 다음에 소리는 우리가 파형으로 할 수 있는데 뭐 주파수라던가 파장의 관계, 그 다음에 스피커가 무엇인가, 스피커는 전기 신호를 소리로 바꿔주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한다. 그 다음에 피해자 부조는 앞전 효과라고 이용을 한다. 두 개가 약간 효과가 다르다고 얘기를 했죠.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신호가 아니라 아날로그 신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PWM 신호를 만들어서 아날로그 신호를 만들 수 있다.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뭐 간단하게 뭐 이런 거 나오고요. 그 다음에 개 이름과 관련해 가지고 뭐 구이도 다레초라고 하는 분이 성량원 참가해서 만들었던 도레미파솔라 시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도레미파솔라 시가 만들어졌다. 음이름, 개 이름 얘기 나왔었고요. 그 다음에 셋업 함수, 루프 함수,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. 그 다음에 소리는 일단 높낮이와 길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데 길이는 우리가 뭐 딜레이 함수 이용할 수 있고요. 소리를 없앨 때는 뭐 노톤 함수 같은 거 이용할 수 있다. 그 다음에 톤 함수로 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학습평가 당연히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정리하기 나오는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6장을 보면 6장은 빛감지 센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당연히 앞쪽에 보시면은 학습 내용 나와 있으니까 이거 정리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지난 시간 돌아보기, 그 다음에 주요 용어, 사전 퀴즈 당연히 보시고, 그 다음에 빛감지 센서가 무엇이냐, 센서와 빛감지 센서, 황화카드뮴 뭐 이런 것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빛감지 센서에서 황화카드뮴은 어떤 그 우리가 빛의 밝기를 저항의 어떤 그 우리가 저항이 높거나 낮은 걸로 변환을 해서 이제 빛의 흐름을 제어하기 때문에 이걸로 빛감지를 할 수 있다. 이런 것들 당연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CDS 센서를 연결할 때 저항을 연결하는 이유는 민감도를 조정할 수 있다. 뭐 이런 것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셋업 루프 함수 사용하는 것들.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뭐 조드 센서와 피즈 부조 같은 것들이 있는데 기말고사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프로젝트 기반이죠.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바꿔서 뭐 조드 센서 피즈 부조에 이제 뒤에 보시면 모터 같은 거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소리도 연주하고 뭐 선풍기도 틀려주고 아니면은 뭐 우리가 이제 커튼을 모터로 제어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 번 정도 봐 보시고요. 시험 문제에서 중간고사에서는 뭐 이제 학습평가라던가 여러분들이 정리하기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 중간고사가 여러분들이 이제 사지선다형 문제로 2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기말고사는 일단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기말고사는 조금 이제 공을 많이 들이셔야 되고요. 중간고사는 좀 시간만 들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정리하기라던가 여러분들이 사전 퀴즈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시면 어느 정도의 점수는 맞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이게 상대평가죠. 절대평가면은 뭐 여러분들이 딱 그 점수로 드리면 좋은데 상대평가다 보니까 대부분 다 뭐 보는 것들이 다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고득점을 노리실 거면 여러분들이 좀 내용들을 꼼꼼히 조금 보시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업에 있는 내용들도 조금 참고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시험 잘 보시고요. 또 중간고사 여러분들한테 잘 보시라고 화이팅 해드리겠습니다. 화이팅입니다.